안녕하세요. 민생주식TV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기업은 코스모 신소재라는 기업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 및 급등주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여기 한국에 아주 유망한 배터리 소재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이 회사가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성장의 발판이 아니라 아주 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바로 코스모 신소재 이야기입니다. 무려 2천억 원짜리 자금 조달인데 이게 왜 기업 부정행위라는 의혹까지 받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시죠. 먼저 거래 자체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평범해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는 아주 논란이 될 만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꽤 잘 나가는 기업이죠. 이 회사가 2천억 원을 투자받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뭐 요즘같이 경쟁 치열한 시장에서 성장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니까요. 여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여기 아주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붙어요. 뭐냐면 이 투자를 하려면 회장님 개인 회사를 위한 그것도 훨씬 더 큰 규모의 다른 투자까지 한 묶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그냥 평범했던 투자 계획이 시장의 의심을 한 몸에 받는 패키지 딜로 변질되고 아주 심각한 경고등이 켜지게 된 거죠. 아니, 두 회사 하나의 투자라니 이 패키지 딜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요, 바로 이겁니다. 조건이 너무 달라요. 자, 먼저 코스모 신소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이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인데 금리가 파격적입니다.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구미가 담기는 당근인 셈이죠. 그런데 반면에 회장 개인 회사인 코스모 앤컴퍼니가 발행하는 채권은 매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맛있는 당근을 먹으려면 맛없는 것도 같이 사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 이 구조가 더 선명해집니다. 투자자들은 저 매력적인 코스모 신소재 채권을 사려고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매력 없는 코스모 앤 컴퍼니 채권까지 사야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거 완전 상장사의 인기를 이용해서 오너 개인 회사에 돈 대주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거래를 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으려면 불과 1년 만에 180도 달라져 버린 이 회사의 재무 상황을 봐야 합니다. 정말 드라마틱해요. 정말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요, 이 회사는 그야말로 스타 기업이었습니다. 동종업계에서 자기 자본 이익률, 영업이익률 다 최고 수준이었고요. 심지어 무차입 경영을 할 정도로 재무 상태가 아주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로 캐즘, 그러니까 일시적인 수요 침체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 업계 전체를 덮친 한파는 이 회사도 피해갈 수 없었고 재무 건전성은 그야말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2023년 말까지만 해도 회사 금고에 현금이 603억 원, 600억이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주 든든했죠. 하지만 그런데 불과 9개월 만에요. 그 많던 현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95% 이상이 그냥 증발해버리고 달랑 19억 원만 남게 된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현금이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진 이유, 간단합니다. 실적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죠. 3분기 영업이익이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서 무려 97.9%가 폭락했습니다.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워진 거죠. 자, 회사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번 거래를 둘러싸고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선 회사 측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내년에 해외 공장을 지어야 하니까 올해 미리 돈을 확보해 두는 거다. 뭐 미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다. 이런 설명이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로 진짜 이득을 보는 건 회사가 아니라 바로 회장님 개인 아니냐? 이런 의심이죠.
결국 상장사를 동원해서 회장 개인 회사에 돈을 대준 거라는 뼈아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지배구조를 보시면 시장의 의심이 왜 나오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맨 꼭대기에 있는 코스모앤컴퍼니. 이 회사는 허경수 회장이 지분 100%를 가진 개인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사로 들어가는 돈은 곧바로 회장님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한 회사의 자금 조달 이슈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원칙, 바로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이 바로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개념입니다. 법적으로 회사 이사들은요, 최대 주주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인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래는 어떻습니까? 소액주주들의 이익은 뒷전이고 오로지 회장의 이익만 챙긴 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지분 희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말해요. 제가 피자 비유를 자주 드는데 원래 8조각으로 나눠 먹던 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피자를 16조각으로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 몫의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똑같습니다. 시장은 이미 싸늘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고요. 그 후폭풍은 이 회사의 미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 정말 차가웠습니다. investing.com의 기술적 분석 자료를 보면요. 매수하라는 신호는 단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팔라는 신호만 19개나 쌓여서 적극 매도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기술적 지표들이 한 목소리로 위험하다, 피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실적도 안 좋고 앞으로 계획도 불투명하다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트레이딩 매수로 낮춰버렸어요. 이게 그냥 등급 하나 내린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좁혀 볼 수 없으니 단기적으로만 접근해라. 사실상 투자자들에게 조심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결국 이 코스모 신소재의 사례는요, K 배터리 산업 전체에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의 캐즘이라는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걸까요? 아니면 주주들의 신뢰를 얻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걸까요? 어쩌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뛰어난 기술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굳건하고 투명한 지배구조가 중요해지는 시점이 바로 지금 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